강남의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은은한 조명 아래 유은채는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화장.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제이그룹의 후계자 재벌가의 천금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뻗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 완벽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오늘 저녁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의 상대를 만날 예정이었다. 아가씨, 이제 곧 출발하셔야 합니다. 최민준 KMG그룹 CEO께서 벌써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돌봐온 집사 김영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김영감은 은채의 복잡한 심경을 읽었는지 평소와 달리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채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유 회장이 J그룹의 위기를 막기 위해 택한 선택이었다. KMG그룹과의 합병은 J그룹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고, 그 합병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그녀와 최민준의 결혼이었다. 그러나 은채는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업의 부속품으로 취급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J그룹을 일으켜 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미 이 정략 결혼을 무산시킬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영감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김영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드레스와 화장을 바꾸고 갈게요. 오늘 밤은 제 방식대로 해야겠어요. 김영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민준 사장님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가셨다가는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제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이 결혼을 깨뜨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은채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스위트룸 문이 닫히자 은채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긴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옷장 속에서 낡은 면 원피스를 꺼냈다.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였다. 머리는 대충 묶고 화려했던 화장은 물티슈로 거칠게 지원했다. 파운데이션은 얼룩덜룩했고 립스틱은 입술 경계선을 벗어나 번져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흙 묻은 듯한 운동화를 신었다. 완벽한 재벌가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시골에서 갓 상경한 듯한 촌스러운 처녀였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은채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연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1층의 레스토랑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모습은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최민준이 앉아있을 테이블을 향해 있었다. 최민준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KMG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능력 있는 CEO였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슈트 차림으로 은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테이블에는 이미 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인내심 있게 상대방을 기다리는 듯 보였다. 최민준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정략 결혼이 그저 사업적 협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은채는 그런 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일부러 어깨를 들썩이며 삐딱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행동은 레스토랑의 품격 높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었다. 테이블에 도착한 은채는 의자를 빼는 신용도 없이 털썩 앉으며 말했다. 최민준 씨 맞죠? 유은채입니다. 근데 늦어서 죄송해요. 오다가 길을 잃어서 좀 헤맸네요. 아니, 서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시골에서 왔더니 영 모르겠네.
그녀의 뻔뻔한 말투에 최민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 대신 미묘한 흥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대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수많은 정략 결혼 상대와 선 자리를 가져봤지만 이런 유형의 여자는 처음이었다. 대부분은 화려한 옷차림과 가식적인 미소로 자신을 포장하기 바빴다. 유은채 씨 반갑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늦은 이유가 고작 길을 헤맸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없네요. 게다가 복장은 또 왜 이렇습니까? 최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숨어 있었다. 은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로 이거였다. 이 남자를 불쾌하게 만들고 이 결혼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아, 옷이요. 이게 뭐 어때서요? 저 원래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요. 답답한 거 딱 질색이거든요. 뭐 최민준 씨는 맨날 저런 딱딱한 옷만 입고 사세요. 숨은 쉬고 다니나 모르겠네. 은채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거침없었고 행동은 거칠었다. 그녀는 일부러 냅킨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고 와인잔을 건드리며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게 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민준이 이제 곧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최민준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숨은 잘 쉬고 다닙니다. 유은채 씨 덕분에 오늘 꽤 신선한 경험을 하는 것 같군요.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걸 보면 이 자리가 무척 마음에 들지 않으신 모양인데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의 말은 예리했다. 은채는 속으로 움찔했지만 겉으로는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아니 뭐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거 싫거든요. 정략 결혼이니 뭐니 그냥 사업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최민준 씨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저까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적당히 놀다가 집에 가고 싶어요. 은채는 일부러 다리를 꼬고 앉아 하품을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무례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가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라고 말할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최민준은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돌연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도 이 결혼은 사업의 일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은채 씨의 솔직함은 마음에 드는군요. 가식으로 무장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은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이 남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의 반응은 그녀의 계획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은채는 최민준의 눈빛에서 계산적인 사업가의 면모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깊이를 읽어냈다. 그 깊이는 그녀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결혼은 사업입니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는 일이지요. 저는 유은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 꽤 인상적이네요. 최민준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은채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완전히 오판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차가운 외모와 달리 속으로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연기를 꿰뚫어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은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민준 씨 혹시 저한테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가씨일 뿐인데요. 최민준은 피식 웃었다.
아니요, 저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유은채 씨를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오늘 밤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군요. 그럼 이만 돌아가 보시죠.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민주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은채는 멍한 얼굴로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최민준이 자신을 경멸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고 다음 만남을 예고했다. 호텔 밖으로 나온 은채는 쌀쌀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이 촌스러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대임을 깨달았다. 이 정략 결혼은 이제 단순한 사업 거래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건 승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이때 멀리서 김영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아가씨, 최민준 사장님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표정이 왜 그렇게 좋지 않으십니까? 은채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김영감님, 제 계획이 엉망이 되었어요. 최민준이라는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니네요. 제 연기를 꿰뚫어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꿰뚫어 본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방법으로 저를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영감은 은채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은채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진난만한 연기가 오히려 최민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가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은채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민준의 날카로운 눈빛과 묘한 미소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녀는 그와의 다음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없었다. 이 게임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이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최민준의 사무실. 펜트하우스 스위트룸만큼이나 넓고 웅장한 공간이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민준은 검은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유은채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와의 만남을 곱씹고 있었다. 시골 처녀라고 주장하는 촌스러운 복장의 여자. 그녀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분명 불쾌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이기도 했다. 팀장님, 유은채 씨와의 선자례는 어떠셨습니까? 소문으로는 J그룹의 따님이 상당한 미인이시라고 하던데. 비서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최민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최민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인 글쎄,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재벌가 따님에게서도 보지 못한 유형의 여성이었어. 무슨 말씀이신지 박지훈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민준은 펜을 들고 서류 위를 톡톡 두드렸다. 박 팀장, J그룹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다시 준비해줘. 특히 유 회장의 딸 유은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그녀의 학력, 취미, 인간관계 모든 것을. 그리고 지난 몇 년간 J그룹 내부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움직임들도. 네, 유은채 씨에 대한 자료라면 이미 지난번에 다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J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계신다고. 그건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야.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어제 만난 유은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천진난만한 시골 처녀의 그것이 아니었어.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 박지훈은 최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최민준이 유은채라는 여자에게 비즈니스 이상의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감정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유은채라는 미스터리한 퍼즐을 풀고 싶었다. 한편 J그룹의 본사에서는 유은채의 삼촌인 유기훈 상무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유 회장의 친동생이자 J그룹의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 김 상무에게 말했다. 자네 최민준과 조카의 선자리는 어떻게 되었나? 혹시 조카가 일을 망쳐놓지는 않았겠지? 염려 놓으십시오, 상무님. 유은채 아가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민준 사장님과의 선자리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했고 그 자리에서 일부러 최 사장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저의 정보에 따르면 최 사장님은 약속 시간을 30분이나 늦은 유 아가씨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그들의 결혼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기훈은 크게 웃었다. 아주 잘 됐군. 최민준은 자신의 사업적 이득을 위해서라도 유은채 같은 제멋대로인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 회장과의 합병 계획은 무산될 것이고 나는 이 혼란을 틈타 주주들을 설득하여 J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겠지. 어차피 유은채는 경영 능력이 형편없으니 그 자리는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J그룹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에게 유은채는 그저 걸림돌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무능하고 철없는 조카로 여겼고 그녀가 이 결혼을 망쳐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확신은 그의 오만을 더욱 부추겼다. 며칠 후 은채는 최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를 포기시키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녀는 일부러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최민준입니다. 주말인데 시간 괜찮습니까?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은채는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한번 질리게 만들 수 있을까? 점심이요. 최 사장님은 점심부터 비싼 데 가서 맛없는 거 드시겠네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인데. 그냥 저희 동네에 맛있는 국밥집 있는데 거기나 갈래요. 저는 오늘부터 시골 촌년 컨셉으로 쭉 밀고 갈 건데요. 그녀의 말에 최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은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그는 분명히 싫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민준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좋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은채는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다시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전보다 더 치밀하게 시골 아가씨 연기를 준비했다. 그녀는 국밥집에서 최민준을 기다렸다. 최민준은 그녀가 알려준 주소의 허름한 국밥집 앞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은채는 그가 나타나자마자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리고는 어머 칠칠맞게 이걸 또 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과장된 연기에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힐끗 쳐다보았다. 최민준은 묵묵히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엉성한 연기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은채는 국밥을 주문하며
아주머니, 여기 순대 많이 넣어주세요. 국물도 뜨겁게 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국밥이 나오자 은채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가에 국물을 잔뜩 묻히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흡입했다. 최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했다. 그는 그녀의 가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일부처럼 보였다. 식사를 마친 후 은채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어떠세요? 최 사장님, 비싼 밥보다 맛있죠. 역시 촌년 입맛에는 이런 게 최고라니까. 최민주는 물수건으로 자신의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맛있군요. 하지만 유은채 씨의 행동은 이 국밥집의 분위기조차 망가뜨리고 있네요. 은채는 그의 말의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다. 아니, 최 사장님, 원래 이런 데는 이렇게 먹는 게 예의예요.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최민주는 피식 웃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롭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은채 씨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식이 꽤 능숙하네요. 촌스럽게 허겁지겁 먹는다고 해도 손동작은 아주 우아합니다. 그리고 국물에 묻은 입가를 닦을 때조차 본능적으로 냅킨을 펴서 접어 사용하는군요. 은채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당황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습관을 숨기지 못했던 것이다. 최민주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그녀의 미세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거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유은채 씨, 왜 자꾸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까? 이 결혼이 그렇게 싫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해 주시죠. 저 역시 억지로 결혼을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은채는 그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위험한 상대였다.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정면 승부를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바로 그때 은채의 스마트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아버지 유 회장이었다. 문자의 내용은 J그룹의 주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채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아가씨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으로 바뀌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와 날카로운 지성을 읽어냈다.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창백해졌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위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J그룹이 위기에 처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한가하게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남자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이때 최민준의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J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채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강인함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J그룹의 후계자 유은채였다. 며칠 후 유은채는 최민준에게서 한 통의 초대장을 받았다. 그것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재단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파티 초대장이었다. 파티는 재벌가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고
평소라면 은채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행사였다. 그녀는 초대장을 보낸 최민준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가 그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과연 이 화려하고 품격 있는 자리에 어울리는지, 그녀의 시골 처녀 연기가 어디까지 통할지 시험하려는 것이다. 은채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촌스럽고 엉성한 옷차림을 선택했다.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에 낡은 운동화는 그대로였지만 일부러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얇은 후드티를 덧입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연극의 마지막을 보려는 듯 비장한 각오로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각국의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사람들이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은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채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최민준을 찾고 있었다. 최민준은 파티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에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가 풍기는 압도적인 아우라는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은채는 그에게로 다가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김태호 KMG그룹의 오랜 경쟁사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물인 K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다. 그의 옆에는 다름 아닌 은채의 삼촌 유기훈 상무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은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유기훈과 김태호가 함께 있다는 것은 J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가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었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최민준을 무너뜨리고 J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치밀한 음모의 일부였다. 은채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처녀 연기에 몰입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석가의 정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준이 은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엉성한 차림을 보며 피식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기대를 담고 있었다. 오셨군요, 유은채 씨. 드레스 코드가 꽤 독특하네요. 이 자리에 오기 싫다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군요. 최민준의 말에 은채는 순간적으로 다시 연기에 몰입했다. 네, 맞아요. 최 사장님 같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답답한 자리, 저는 정말 딱 질색이거든요.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녀는 일부러 하품을 하고 테이블에 놓인 카나페를 손으로 집어먹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게 J그룹의 딸이라고 유 회장님 딸이 제정신이 아니군. KMG 최 사장님이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한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김태호와 유기훈은 그들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김태호는 유기훈에게 속삭였다. 자네 조카는 정말 대단하군. 최민준의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저런 무례한 여자는 단 하루도 옆에 두지 못할 걸세. 이 결혼은 무산될 것이 분명해. 자네의 계획대로 되고 있군. 유기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내 조카는 철없고 제멋대로지만 가끔은 이렇게 쓸모가 있을 때도 있다네. 그들의 대화는 최민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미소를 지웠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그는 은채의 팔목을 부드럽게 잡고 그녀를 파티장의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다. 이곳에 왜 왔습니까, 유은채 씨? 당신의 연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저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은채는 최민준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진심을 읽어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깊은 배려를 느꼈다. 최 사장님, 저는 이제 그만하세요. 유은채 씨. 저는 당신의 행동이 그저 이 결혼을 피하려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최민준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하였다. 은채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예리한 통찰력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김태호와 유기훈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은채는 다시 연기 모드로 돌아갔다. 무슨 소리예요, 최 사장님? 저는 그냥 놀러 온 거예요. 답답하게 서 있지 말고 저기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그녀는 일부러 그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로 달려가 케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케이크를 입가에 잔뜩 묻히며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최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녀가 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여 자신들을 향한 적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녀의 옆에 바싹 붙어 섰다. 그는 그녀의 입가에 묻은 케이크 크림을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촌스러운 여자를 챙겨주는 친절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은채는 그에게서 미묘한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다. 유은채 씨, 당신이 저들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최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신뢰와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다. 이때 유기훈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 최 사장, 내 조카를 잘 부탁하네. 우리 은채가 워낙 철이 없어서 자네가 고생이 많겠어. 최민주는 굳은 얼굴로 유기훈을 바라보았다. 유기훈 상무님. 저는 유은채 씨의 행동이 철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최민준의 단호한 말에 유기훈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최민준이 자신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기훈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은채는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명성과 체면을 버리고 그녀의 편에 서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고 은채는 최민준과 함께 호텔 로비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 처녀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최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민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J그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더 이상 사업적 거래가 아니라 당신과 저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그에게서 강한 동료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덩어리였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그와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좋아요, 최 사장님. 저는 유은채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삼촌인 유기훈 상무와 K엔터테인먼트의 김태호 대표가 손을 잡고 J그룹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가를 조작하고 저희 아버지의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최민주는 은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은채 씨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은채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그를 향한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새벽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J그룹과 KMG그룹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증권가 찌라시에는 최민준 KMG그룹 CEO와 유은채 J그룹 상속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KMG 최 사장, 철없는 재벌 2세와 정략 결혼으로 가문 망신시키나. J그룹 유은채,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활동 기피, 파티장에서 기행보여. 두 그룹 간의 합병은 불순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등 온갖 자극적인 기사와 가십들이 난무했다. 그 소문의 근원은 다름 아닌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가 고용한 전문적인 여론 조작 팀이었다. 그들은 은채의 엉성한 연기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여 대중의 시선을 조작하고 있었다. 유은채는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를 들여다보며 기사들을 훑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다. 최 사장님, 기사 보셨죠?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차분했다. 최민주는 이미 모든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J그룹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네, 봤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군요. 이쯤 되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유은채 씨를 무능한 상속녀로 만들어 이 결혼을 무산시키고 J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제가 무능하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죠. 저는 그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거예요. 최민주는 은채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본질을 이미 알고 있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요. 저에 대한 모든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J그룹의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발표할 거예요. 최 사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최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은채와의 관계를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은채의 용기에 감명받았고 그녀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KMG 본사에서 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J그룹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 J그룹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그들의 음모를 뒤집어 놓을 겁니다. 이튿날 KMG그룹의 본사 건물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최민준과 나란히 선 유은채가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전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촌스러운 원피스 대신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네이비 슈트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지적인 안경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화장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재벌가의 상속녀이자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최민준은 그녀의 변신을 보며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모습은 견고한 동맹을 맺은 두 전사처럼 보였다. 최민준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최근 제 그룹과 저희 KMG 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유은채 씨와의 결혼을 통해 J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J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이신 유은채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민준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유은채 이사라는 호칭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정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회장의 딸이 아닌 J그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최민준은 은채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은채는 굳건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낭랑하고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J그룹의 이사 유은채입니다. 최근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과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년간 J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J파이낸스에서 근무하며 그룹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투자 전략 수립에 힘써왔습니다. 제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업무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루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희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영권에 혼란을 주려 한 음모의 일부입니다. 은채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그들이 퍼뜨린 루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그녀의 지성과 능력은 그 어떤 루머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그룹의 주가 폭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삼촌인 유기훈 상무와 K엔터테인먼트의 김태호 대표가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 주식 공매도와 여론 조작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미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고 그들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J그룹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은채의 폭로는 기자회견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은채는 침착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최민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조력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던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은채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폭로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저 철없는 조카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짰단 말인가. 유기훈은 분노에 차 TV 리모컨을 내던졌다. 김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길 유은채가 이럴 줄은 몰랐군. 우리가 너무 얕봤어. 이제 어쩌지. 우리가 꾸민 일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이 모든 게 최민준의 계략일세. 자네 최민준을 무너뜨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유기훈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은채는 최민준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긴장이 풀렸는지 의자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민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유은채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은채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날 이후 J그룹의 주가는 안정되었고 검찰은 유기훈과 김태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들의 음모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들은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은채는 자신의 능력으로 J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고 모두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그녀의 아버지 유 회장은 딸의 성장에 감격하며 J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은채는 최민준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최 사장님, 저희 아버지께서 KMG와의 합병을 계속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관계는 더 이상 사업적 이득 때문이 아니죠. 최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이제 우리의 관계는 사업 이상의 것입니다. 저는 유은채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기자회견 후 검찰의 압박 수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유기훈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고 J그룹 내부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은채에게 복수하고 J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늦은 밤 유기훈의 서재. 그는 굳은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김태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상무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회견 이후로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K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저는 투자자들에게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기훈은 차갑게 웃었다. 잃었다고? 아니,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네. J그룹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걸세.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함께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함께 저들을 끌고 내려와야 해. 무슨 계획이십니까? 김태우가 침을 삼키며 물었다. 유기훈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J 프로젝트 위천 이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이건 내가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일세. J그룹이 숨기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비밀, 바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서류들이지. 이 서류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J그룹은 한순간에 무너질 걸세. 그리고 유은채와 최민준 그들도 함께 파멸할 거야. 김태우는 서류 봉투를 보고 경악했다. 이런 치명적인 것을, 상무님,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J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말게. 어차피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걸세. 차라리 모두가 함께 파멸하는 게 낫지.
나는 이 서류들을 KMG 그룹이 은밀히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처럼 조작할 거야. 그렇게 되면 최민준도 이 사건의 공범이 되겠지. 자네는 J그룹의 하청업체 중 일부를 매수해서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우리는 그들이 미처 손을 쓸 틈도 주지 않고 J그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야 해. 유기훈의 계획은 섬뜩할 정도로 치밀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 J그룹 전체를 희생시킬 생각이었다. 한편 J그룹의 이사직을 맡게 된 유은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그룹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했다. 최민주는 그런 그녀를 위해 매일 밤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연인으로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최민주는 은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유은채 씨, 몸이 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요, 최 사장님.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사장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은채의 태블릿 PC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다. J그룹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은채는 놀라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는 주가 폭락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민주는 그녀의 옆에서 함께 화면을 보았다. 이상하군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악재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부터 J그룹의 환경 오염에 대한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에는 J그룹이 수년 전부터 환경 규제를 위반하고 산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왔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에는 J그룹의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유은채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서류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유 회장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종류의 일을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미 J그룹을 비난하며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J그룹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여지 떨어졌다. 은채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J파이낸스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조작된 것 같습니다. 유 회장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은채야, 미안하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야. 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는 J그룹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은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눈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그녀를 배신감에 휩싸이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아버지가 사실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최민주는 J그룹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J그룹의 환경오염 의혹이 조작된 것임을 밝혀내려 애썼다. 그는 은채에게 말했다. 유은채 씨,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는 유기훈과 김태호가 자신을 향한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최민준과 함께 J그룹의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낮으로 J그룹의 재정 상태와 투자 내역을 분석했다. 그들의 눈은 피로에 짓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프로젝트 2020초이라는 이름으로 실행된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환경 규제 위반이 아니라 J그룹과 KMG그룹이 과거에 비밀리에 진행했던 친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는 최민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유 회장에게 전수해 주었고, 두 회사는 이 기술을 통해 미래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들은 이 문서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은채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유기훈과 김태호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말했다. 최 사장님,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저희 아버지를 음해하고 J그룹과 KMG그룹의 관계를 망치려 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어야 해요. 최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은채 씨. 이제 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계획대로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 있을 겁니다. 은채는 최민준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아버지를 구하고 그녀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J그룹 본사 대강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날은 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에는 J그룹의 모든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취재진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연단에 선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J그룹의 환경 오염 스캔들을 빌미로 유 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KMG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J그룹을 장악하려 했다. 유기훈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J그룹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장님의 부실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J그룹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MG그룹과의 합병을 제안합니다. KMG그룹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이라면 J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당에서는 동조하는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과 함께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였다. 유기훈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유 회장님의 경영권 이양을 요구합니다. J그룹은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저에게 J그룹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모든 것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노골적이었다. 유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까지 야심적이고 사악한 인물이었는지 몰랐다. 그는 딸 은채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은채의 등장은 아직이었다. 그는 초조하게 강당문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강당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검은색 슈트 차림에 우아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품이 있었다. 그녀는 영락없는 J그룹의 후계자 유은채였다. 그녀의 옆에는 최민준 KMG 그룹 CEO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에 강당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유기훈과 김태호는 은채의 등장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유기훈은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은채야, 네가 여기에 왜 왔니? 이 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은채는 그를 무시하고 연단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J그룹의 이사 유은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저희 삼촌인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은채의 말에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폭로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유기훈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은채야. 너는 지금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자네, 최민준이 자네를 사주한 것 아닌가. 최민준은 묵묵히 은채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유기훈을 향해 차가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은채는 유기훈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유기훈과 김태호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녹취록이었다. 여기 이 자료들은 저희 삼촌과 김태호 대표가 J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저희 아버지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저를 무능한 상속녀로 만들어 이 결혼을 무산시키고 J그룹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J그룹의 환경 오염 스캔들도 그들의 조작된 음모였습니다. 은채는 차분하게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그들이 조작한 J 프로젝트 투어 임의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J 프로젝트 투어 진리션은 환경 오염 프로젝트가 아니라 J그룹과 KMG 그룹이 수십 년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해온 친환경 기술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유기훈 상무와 김태호 대표가 조작한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스크린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문서를 띄웠다. 원본 문서에는 유 회장과 최 회장의 서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채는 자신이 J파이낸스에서 근무하며 분석했던 J그룹의 재정 상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그녀의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저는 J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J그룹을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J그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민준 사장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은채의 발표에 강당은 충격과 감동으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얼마나 강하고 유능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유기훈과 김태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때 최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태호 대표님, 당신은 J그룹의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KMG 그룹의 영업 기밀을 빼돌려 우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증거들을 확보했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최민준의 말에 김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연단을 박차고 나갔다. 유기훈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은채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국 주주총회는 유은채와 최민준의 승리로 끝이 났다. 유기훈은 모든 것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J그룹은 안정되었고 J그룹과 KMG그룹의 합병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은채는 최민준과 함께 강당을 나왔다.
그녀는 긴장이 풀렸는지 그의 품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 끝났어요, 사장님. 정말 사장님 덕분이에요. 최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은채 씨. 모든 것은 당신의 용기와 능력 덕분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채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업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은채는 그에게서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음을 깨달았다. J그룹의 주주총회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유기훈과 김태호는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과 부는 물론 그들의 명성마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들은 오만함과 탐욕의 대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유기훈은 자신의 탐욕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이미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뒤였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윤채는 J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유 회장으로부터 J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그녀는 J그룹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횡령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리더십은 단호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과거 J설, J그룹의 경영에 관여했던 모든 비리 세력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의 탁월한 경영 능력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녀를 철없는 재벌가 따님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민주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그는 은채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J그룹을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KMG그룹과 J그룹의 합병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그룹은 시너지 효과를 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그들의 합병은 단순히 사업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이었다. 은채는 어느 날 아침 최민준과 함께 J그룹 본사 옥상에 올라섰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은채는 지난 날을 회상했다. 촌스러운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어색하게 국밥을 먹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연기 뒤에 숨어있던 불안과 공포.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최민주는 은채의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은채 씨, 이제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네, 최 사장님. 모든 것이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의 촌스러운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민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은채 씨, 저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사랑은 정략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운명을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욱 완전해졌다. 은채는 최민준을 통해 사랑과 신뢰를 배웠고 최민준은 은채를 통해 따뜻한 진심과 용기를 얻었다. 몇 달 후 최민준과 유은채의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 진정성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재벌가 사람들은 물론 J그룹과 KMG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다.
은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최민주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다. 주례사가 시작되기 전 최민주는 은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채 씨, 저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동반자로서 당신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당신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단순한 사업적 파트너십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은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들은 파티장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은채는 그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은채는 최민준에게 말했다. 최 사장님, 제가 시골 처녀 연기를 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영희 덕분에 저는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고 사장님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보아주셨으니까요. 저는 제가 천금이라는 사실보다 제가 최 사장님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러워요. 최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은채 씨, 저는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정략 결혼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